남다른 데이터 입력과 관리 노하우를 가르치는 엑셀의 신 엑셀 강사 박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엑셀 되게 저는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지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방송국에서도 요거 유퀴즈 제작비나 이런 거 정산할 때 요거 쓴다고 그러던데. 그죠? 오는 종이처럼 본적 있어요. 바둑판처럼 생긴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뭐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런 막 슈퍼 계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때문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엑셀 잘 못하면은 막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느려지기도 하고 칼퇴가 좀 어렵다. 약간 직장 이렇게 생활이 보시면 한마디로 굉장히 괴로워지는군요. 네, 그냥 일일이 이렇게 진짜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출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해요? 자, 더해줘라고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해줬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기도 하고 한 번만 쓰고도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한꺼번에 어떻게 됐어 이거?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얘가 알아서 이걸 다 정리를 해줬네요? 네, 한 번만 입력하면 규칙 자체가 내 왼쪽에 있는 것들 다 더해줘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요거를 엑셀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사실 정준하님은 재고 수량을 직접 다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매입량에서 매출량을 빼면 재고 수량이니까 네. 매입량 빼기 매출량을 해줘라고 이제 이 친구한테 하면 알아서 190이 딱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많이 팔린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고 싶다. 뭐가 많이 팔렸는지 궁금하다. 이러면은 엑셀에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필터를 딱 걸어가지고 매출량을 많이 팔린 순서대로 정렬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터가 제일 많이 팔렸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이제 거의 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입력이 잘못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숫자 하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막 8행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막 5만 행, 막 6만 행 막 이렇게 내려가요. 5만 행이요? 네, 그런 데이터를 좀 밤새서 막 작업을 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제 숫자가 틀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싸해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나중에 근데 가서. 저는 이게 아무리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 5만 행이요? 행이 5만 개란 얘기 아닙니까? 와 지금 한 100개만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판에 그 5만 행을 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 딱 결정되고 나서 막 동기들이랑 스터디도 했어요. 야 우리 엑셀 하루에 한 강씩 끝내자 이래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했는데 이제 신입사원 때 처음 맡았던 일이 이제 LG전자의 그런 54개 법인의 이제 데이터들 TV 판매 시장 점유율을 주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54개 네, 법인. 네. 혼자서 하고 있으면 진짜 외롭고 미치죠. 서럽고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54개 법인은 한 얼마 만에 그걸 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막 한 2, 3일 정도 밤낮을 새서 했거든요. 지금이라면 지금 하면은 그거 54개 법인 한 얼마 정도만 합니까? 한 2시간? 와. 이게 좀 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만큼 좋은 동기부여는 없죠. 없죠. 아니 이게 좀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도 좀 느껴집니까 본인이? 느껴지죠. 저 올드 TV라고 네, 알죠. 엄청 비싼 네, TV가 네, 나온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가 한 대에 막 2천만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개년치의 TV 판매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나라별로 이걸 2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걸 물량을 줘야 되니까 목표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딱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말이 각 지사별로 이게 TV가 고가이다 보니 그곳에 계신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분들이 좀 고가의 TV들을 그래도 이 배분을 할 때 1000개를 어떻게 배분을 그러니까 할까? 어느 지역은 요걸 몇 개라고 조사해달라. 네, 엄청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윗 어른들이 송이 좀 잘하는데?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뭔가 왔다. 데이터를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고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딱 말씀하신 대로 윗 어른들이 윗 어른들이 내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희열을 느끼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꾸며보고 또 반대로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다들 너는 임원할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윗 어른들이 그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고 능력을 인정하는데. 네. 근데요. 제가 LG 4년차 때쯤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1진단이 암이어서 개복 수술을 해서 세포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서 되게 마음고생 심하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암은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다행이네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사만 다니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 일상을 살 수는 없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던 차에 이제 사이드로 이런 강의 일도 시작하게 된 거죠. 제일 힘들었던 점은 혹시 뭐예요? 뭔가 내 시간과 그런 돈 같은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월급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1년 일하고 2년 일하면 2년 후에 이 정도 버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빠르게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길 바라는 게 맞나? 사실 시간 하루하루는 되게 소중한 건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가길 바라는 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물론 지금도 사실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그때는 약간 방향성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대학교 가야 돼. 막 저 또 외고 나왔는데 막 계속 뭔가 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게 좀 강했어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더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아보자. 책을 막 그 당시에 많이 읽었어요. 이제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론이라는 이제 그거 있었는데 그래요. 첫 번째는 맞아요. 이제 내가 퇴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악의 경우가 일어났어. 그럼 너가 감내할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진짜요? 세 가지는 아니고 저 이거 하거든요. 야.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진짜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요거 생각하고 저는 결정을 해요. 역시 성공하신 분은.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책을 안 봤는데도 그걸 아신다는 게. 저는 늘 어떤 선택 진짜 어려운 고민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엄마가 진짜 난리를 하면서 너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막 한 2, 3일 연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엑셀 1타 강사시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뭐 그때에 비해서. 뭐 월별로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하지만. 그래도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에 한 2배 정도는 와. 어머니가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엑셀. 엑셀이로구나. 그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시네요, 성희 씨가. 이런 타령을 좋아하시네. 우리가 태어난 해는 달라도 왜냐면 우리 그래도 민족이 엑셀로. 고유의 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엑셀. 쎄쎄. 아니 근데 지금 카페도 운영을 하세요? 네. 카페는 왜 갑자기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막상 퇴사를 했더니 한 2, 3개월 정도 됐더니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회사까지 끊임없이 조직 생활을 그렇죠. 했잖아요. 갑자기 띵
하고 나왔더니 아침에 인사 하나 받아줄 사람이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지 회사 가면 그래도 성희 씨. 옷 오늘 샀어? 옷 너무 멋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외롭다 해가지고 이럴 바에 내가 내 회사를 차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전 지금 뭐 성희 씨 말고도 왜 사람은 그럴까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또 그걸 찾아가 내가 심지어 만들어 그걸 내 돈 들여가지고 네.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 일단 그러니까 카페는 말 그대로 그냥 저질러 네, 보신 거구나. 수습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그 성희 씨가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되신 거고 네. 직원일 때와 이제 본인이 네. 어떤 이게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 때 느낌 야. 요거 좀 궁금하네요. 그 친구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뭐 일을 시켰을 때 나오는 대답 같은 거에서 저 사람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제 싹 받죠. 어떤 말일 때 좀 그래요? 막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연락을 했어요. 근데 넵 이러거나 뭐 넷 이랬을 때 뭔가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네,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넵. 네, 그리고 뭔가 알게 모르게 나만 모르는 단톡방이 있는 것 같고. 예. 그거 느끼잖아요? 네. 100% 있어요. 있죠? 있는 것 같죠?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성희 씨 그러니까 본인이 직원일 때는 전혀 네. 느껴보지 않았던 네.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원래 팀장님 빼고 단톡방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것처럼 왠지 느낌상 나 빼고 단톡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때 소외감과 외로움.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게 그 성희 씨가 퇴사 후 4년 차인 지금 깨달은 게 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회사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 친구들도 다 당연히 회사에 갔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회사원밖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왔더니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회사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직장이든 어떤 뭐 내가 이제 속한 어떤 이 집단에 있으면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사실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좀 갇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언가 다양한 방면의 어떤 저분들의 생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공부와 그런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우리의 좀 좋은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부장님의 멘트 예, 잘 들었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됐어요. 또 한 엑셀이 얘기보다. 없어도 정리가 잘 되시네요. 네. 엑셀이 없어도. 제 스스로에게도 좀 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틀 안에 갇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희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